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건희 네. 네 번째 특검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한 5시쯤 이제 끝났다고 소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29일 정도에 기소가 될 것이다라고 특검 측에서 얘기가 나왔네요. 에디터님. 네, 뭐 이제 일단 네 번째 특검 조사입니다만은 뭐 지난 세 번째까지 특검 조사 종합을 해보면 대부분 뭐 묵비권 행사했다라는 거고요. 뭐 일부분 선택적으로 자신이 진술했던 부분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만 그런 것마저도 특검이 실제 뭐 핵심적인 증거나 증언들을 들이밀었을 때 다시 한번 또 묵비권을 사용하는 모습이어서 네 번째 특검 조사에서 뭐 어떤 내용들이 실제 나왔는지는 저희가 좀 추가적인 보도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건진법사와 관련된 청탁 의혹 집중적으로 또 조사를 했다라고 일단 알려지고 있고 건진법사가 이제 김건희한테 선물했다라고 하는 여러 목걸이와 가방에 대한 행적 이런 거를 좀 추궁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특검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핵심 관련자들과의 뭐 대질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볼 가능성은 있는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대질 조사도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대목을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뭐 공천 관련 혐의도 기존에 이제 그 질문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추가로 한 걸로는 전해지고 있는데 조사 범위에 포함이 돼 있어서 어디까지 진전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다만 일단 네 번이나 불러서 특검 조사를 했고 뭐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특검은 이제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이제 기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8월 29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흘이네요. 금요일쯤에 아마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 뭐 기소 이후에도 실제 기소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미진한 부분은 추가 소환해가지고 또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뭐 오늘 조사의 핵심은 통일교 청탁 의혹 그리고 고가 선물 관련 의혹 뭐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전성배랑 같이 소환을 했길래 또 이제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대질 신문하는 네. 게 아니냐. 근데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네, 뭐. 말씀이시죠? 아니, 자기 진술도 거부하는데 대지를 어떻게 시키는 본인이 동의를 할 이유가 본인이 동의를. 근데 계속 같은 날 부르는 이유는 있겠죠. 예를 들면 그 조사실에서 어쨌든 지금 건진도 나와 있다라는 걸 김건희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제 말하자면 압박이 될 거고, 건진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뭐 대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알면서도 같은 날 계속 불렀던 이유는 뭐 사실 이제 수사 방법론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이죠. 그리고 내일 모레 10시에 다시 나오라고 했대요. 그래요? 27일 오전 10시에 재출석 통보를 특검이 김건희 쪽에 했다고 5분 전에 속보가 나와 있었네요. 또 나오라고 했군요. 그러니까 29일에 기소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오늘 속보인 것이고 그 내용이 먼저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27일 오전 10시 5번째 특검 소환 통보거든요. 예. 이거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겠네요. 한 번 더 조사를. 근데 그때도 진술 거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부르면 오랜 시간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하루 불렀을 때 하나의 이슈 토픽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검 팀 안에도 특검보 아래 여러 수사팀들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입회해서 조사하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여기 이제 한 번 나왔을 때 하나의 토픽인데 지금 보면 한 서너 개의, 그러니까 기소한 게 3개 혐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건진법 사건이 있고 도이치건이 있고 공천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알려진 거는 반클리프 목걸이랑 뭐 각종 시계가 뇌물이냐 알선수재냐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인데 네. 그럼 이제 다음번 조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교 쪽의 청탁 의혹하고 귀금속들 뭐 나토 3종 선물 세트라든지 서희건설 쪽으로부터 받았던 내용도 아마 들여다봤을 텐데 이 뭐 자수서를 실제 내서 자백을 이봉관 회장이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검 조사를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단독 보도를 보면은 이제 이봉관 회장은 수술 후에 입원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수술을 갑자기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수서를 내고서 수술을 받은 뭐 그런 거군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수술을 받은 날이 특검팀의 자수서를 낸 당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사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좀 들고, 이게 일단은 뭐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자수서에 대한 자수서의 내용이 담기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봉관에 대한 조사도 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기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11일에 자수서를 제출했는데 그날 수술을 받았군요.
성형 수술은 아닐 테고 설마 이거 시간이 꽤 조사 흘렀는데. 피하려고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진짜 바로 뭐 조사는 받을 수 근데 있어요. 자소서뿐만 아니라 어쨌든 서해건설 압수수색과 서해건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협조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구체적인 구매 일시라든지 뭐 당시 상황들에 이런 것들이 다 특정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얘기대로 당사자에 대한 어떤 조사를 거쳐서 영장 내용에 담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네. 수상한 부분은 이제 서희건설 쪽에서 주말에 그때 이제 증거인멸한다고 막 짐 빼고 이랬던 적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정부가 좀 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상했어요 그때. 이게 좀 이상해서 어떻게 그런 알았어? 대목들은 좀 추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쪽에서 이 그 뭐랄까 이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한 부분은 인정한 부분대로 뭐 우리가 이제 들여다 보더라도 그 외의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죠. 근데 이거를 글쎄요 뭐 수술했다고 피해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 때문에 들어와 계신데 심평 변호사에게 김건희 걱정을 하면서 좀 만나보라라고 이야기를 한 기자가 있는데 그 이제 진보 쪽에 좀 대표 기자로 통하는 주진우 기자였다고 합니다. 뭐 기자한테 진보 쪽이냐 뭔 쪽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좀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현재는 기자라기보다는 방송인이기 때문에 주진우 네. 시사인 편집위원이 네, 되어 있죠. 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좀 고개가 갸웃했던 게 기사 제목 자체만 봤을 때는 좀 이상한 거예요. 주진우가 왜 김건희를 걱정을 하지? 건강을? 자세한 내막을 저는 좀 알고 싶기는 근데 해요. 일단은 이거는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 김한 기자님도 일부 네. 해주실 텐데 대전제가 좀 필요해요. 일단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심평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심평을 이 보도를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믿을 것이냐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좀 먼저 따져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평은 어쨌든 김건희를 만나서 김건희의 그 워딩들을 많이 전달을 해준 사람이죠. 전언을 해준 사람입니다. 메신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메신저로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보 언론인인 기자가 나한테 그걸 부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장을 했고 실제 그 해당 기자로 드러난 것은 주진우 기자 스스로가 이제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론이 된 네. 겁니다. 다만 거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양쪽 다 인정하는 거고요. 다만 신 변호사의 주장이라는 게 두 분이 이게 이제 신 변호사에 따르면입니다. 주진우 기자가 두 분이 저렇게 되고 나니 제 마음이 요즘 너무 안 됐다. 윤석열은 어떻게든 정의로워지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 아니냐. 김 여사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냐. 라고 해서 논란이 된 거고 심평은 또 이틀 뒤에 주진우와 나는 오래전부터 윤석열 내외와 인연을 맺어왔다. 비록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주진우는 윤석열 내외를 비판하여 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내외의 건강이나 이런 안위를 걱정하는 점에서는 나랑 동일하다. 이게 심평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사실 주진우 기자가 요목조목 밝혀주지 않으면 몰라요. 다만 주진우 기자도 오마이뉴스랑 인터뷰도 했고 실제 모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건강하길 바란다. 김건희의 건강을 염려한 것이 맞다. 왜? 건강해야만 입원하지 않고 오랫동안 깜빵 생활할 거 아니냐? 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언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뭐랄까 대중들이 좀 주진우 기자한테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한 거 아니라고 비판을 하니까 아니 오해하시지 말고요. 제가 뜻한 바는 아니 그 내란 수괴 부부가 오랫동안 건강해야 수감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래도록 건강해서 오랫동안 빵에 갇혀 계세요. 이런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의 전부고요. 여기에 뒤따르는 평가는 이제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네. 근데 심평 변호사의 워딩으로만 따지면은 저는 약간 좀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좀 마음 상했어요. 조금. 근데 네. 저는 누구 기본적으로 걱정을 하는 거야 대체? 심평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김건희 측 변호인도 그러지만 저는 이제 사실 여기 사실 함량이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소설에 가까운 내용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김건희를 뭔가 뭐 비운이나 비련의 여주인공쯤으로 상정하는 이제 말하자면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안해야 된다라는 점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말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한 10년 동안 놓여있던 자리에 대한 문제인데 윤석열이 어쨌든
박근혜 특검을 통해서 화려하게 부활을 하고 그 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된 뭔가 수사를 해보려다가 탄압받은 사람의 이미지였고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뭔가 아웃사이더 같은 거 그리고 뭐 오랫동안 이제 대구라든지 여러 가지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말하자면 윤석열과 교류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정점을 치고 뭐 이런 과정들에서 윤석열과 이제 긴 시간 인연을 맺어온 그게 이제 한국 법조나 뭐 탐사 기자들 중에서도 꽤 있습니다. 연차가 좀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도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인연을 맺기 시작했을 거고 저도 뭐 알고 있기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해요. 뭐냐? 정치를 하지 말아라고 만류했던 그룹이 있고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윤석열이 이제 큰 꿈에 다가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룹이 있는데 주진우 기자는 후자의 그룹이었다라고 이제 본인은 얘기를 합니다. 정치를 강하게 말렸다 하지 마라. 다 까발려주고 망신당하고 당신은 정치를 잘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쨌든 지금 한 몇 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4, 5년의 세월이 흐른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다시 인간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그런 측의 접근이 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날이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가 처음 출석하는 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인간적인 게 작동한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취재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연락이 쉽지 않은 사람한테 메신저에 접근하는 취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는 방법들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이 사람하고는 연락이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연락을 해봐 이 사람은 나한테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데 이 사람보다는 내가 메신저랑은 관계가 좋아. 그럼 메신저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방식의 접근은 가능하죠. 물론 그거를 그렇게 해서 들은 이야기를 전원이기 때문에 100% 사실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주진우 기자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심평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톤은 전혀 다른 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김건희의 걱정을 염려하고 뭐 이래서 정의로운 행동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기자님은 그러면 기자님이시니까 아니 왜 우리 취재를 김한 할 때- 기자님한테 아니, 뭐 괜찮습니다. 취재를 할 때 말이죠. 취재를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김건희를 취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를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을 하면서 취재 전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접근을 로우키로 하는 접근들이 있어요. 취재를 하다 보면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윤석열한테 무슨 얘기라도 한마디 듣고 싶어. 근데 난 윤석열이랑 직접 연락이 안 되고 윤석열은 내가 자기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간에 메신저가 있어. 그러면 이 메신저한테 내가 이런 이미지로 비춰져 있지만 사실 윤석열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보려고 했던 시절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사자가 근데 나의 맥락은 그게 아니라 전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병 변호사가 그 대목만 커트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 그가 한때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진위 논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런 취지의 말을 했을 거예요. 저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했을 것이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했을 것이다. 네, 저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말을 한 취지가 심평 변호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취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자님은? 네, 근데 심평 변호사는 난 그렇게 들었다. 그 말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뭐 그 말을 한 거죠. 근데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의도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거짓말. 제가 예전에 우병우 전 수석 박근혜 특검 때 얘기인데 취재를 해서 우병우 수석 장모집에서 이른바 이제 뻗치기도 하고 우병우 수석 만나보려고 엄청 하면 우병우 수석한테 쪽지를 막 써서 넣거든요. 집이나 이제 예. 살 때 날 안 만나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쪽지에 막 굉장히 막 말하자면 로우키로 씁니다. 우수성님이 억울한 점이 뭐 최근 언론 보도에 억울한 면이 있으시다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뭐 꼭 한번 뭐 그런 말씀 듣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약에 그 쪽지만 놓고 보면 한겨레 기자가 우병우가 억울하다고 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과정상에서 한 대목만 봐서는 전체적인 사실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물론 대중한테 그걸 다 말하자면 그 태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그 한마디도 문제네라고 하면 문제가 될 만한 거고 지금 이 심평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맥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윤석열 김건희의 건강을 염려하고 윤석열이 어쨌든 정의로운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요 맥락은 지금 뭐 대중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대목이 분명하죠. 에디터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요. 이제 평가를 하기에는 일단 사실관계가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 이미 앞서서 드렸고요. 다만 뭐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주진우 기자나 심평 변호사나 사실은 뭐 이런 어떤 통화라든지 그리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대응을 한두 번 해봤겠어요. 뭐
녹취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저도 김한 기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대목은 주진우 기자가 심평 변호사한테 했다라는 그 어떤 언급의 톤이라는 게 뭐 아주 꼭 같이 뭐 김건희가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냐, 윤석열이 정의로워지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 아니냐, 꼭 이런 정확한 워딩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어떤 호평을 깔고 심평한테 부탁했다라는 전제는 뭐 일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심평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에 뭐 주진우 기자도 일단 몰입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50번 100번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그 오마이뉴스 등 이제 주진우 기자께서 인터뷰를 하신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살펴봤을 때 완벽한 부인은 또 아닌 것 같아서 난 절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문제가 깔끔하게 매듭지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약간 이제 그 정치인들이 분리할 때 살짝 우회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이 섞여서 돌아가는 화법을 쓰신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의구심이 사라지진 않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거나 뭐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자신의 그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 일이라서 저는 이렇게까지 이게 논란될 만한 사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뭐 주진우 기자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주진우 기자가 라디오 하고 뭐 여태까지 다른 방식의 취재에 접근해서 보면 심평 변호사랑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김건희를 면회 갔다 오면 심평 변호사 취재를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그래, 예. 이게 이제 꼬이기 진짜 아픈 게 맞나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근데 이걸 SNS에 공개하면서 뭐 유명한 탐사 전문 기자가 자기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가 갔다. 저는 심평 변호사가 그것 때문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의 메신저를 지금 자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면회를. 사건을 수임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데 이제 뭐 그런 말하자면 일종의 주진우 기자는 약속 대련을 해보려고 한 건데 이 약속 대련의 틀이 깨지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대중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화들이 심평의 입을 통해서 공개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지러운 이 상황이 된 거죠. 방금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대중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워딩이 있고 아닌 워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을 저는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아무리 이게 취재를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취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아무리 기자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이 또 들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면 그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취재 방식인데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악감정을 가지고 비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멀쩡히 저기 독립적으로 있는 이명수 기자 같은 분들도 끌어와가지고 주진우 기자 비판할 거면 왜 이명수 기자도 욕하고 장윤수 기자도 욕하고 다 욕해라 이런 식의 접근법인데 제가 보기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명수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들도 많고 뭐 물론 내포를 쌓는 과정은 일부 동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이거 본질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김한 기자님이 조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언론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실제 있고 그때는 윤석열이 아마 이런 사람인 줄 몰랐을 거고 다만 과거에 실제 호평을 늘어났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방송에 다 남아 있잖아요. 뭐 제가 뭐 찾아보면 대충 다 나오는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지했던 적도 있고, 뭐 심지어 김건희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인격자라고 소개하면서 했던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켜켜이 쌓아왔던 분노들이 아마 이제 지금 댓글 쓰시는 분들에 대한 투영이 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는 또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꿈스타 시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주진우 기자로서 활동했던 내역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취재했던 적이 이번 일만이 있었던 게 아닐 텐데 왜 그때는 기자로서 인정하고 지금은 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대목의 비판인데 하지만 저도 뭐 이제 황영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평의 모든 말을 다 믿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극 부인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진짜. 네, 설명해 근데 주셨으면 오늘 또 좋겠고. 하필이면 어디 방송 휴가를 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봤어요. 다음에 만나면 꼭 궁금했는데.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좀 설명 좀 해주라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안 그러면 다른 좀 얘기인데, 실망스러울 것 다른 같아요. 얘기인데 윤석열이 출마한 이후에 출마 선언 정치를 할까 말까 하던 시절에 그 집에만 갔다 오면 그렇게 태도가 달라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밥 한 번 먹고 오면 그 집에 가서 뭐
하면 그래서 내가 뭔가 저 집에 무슨 마력이 있길래 김건희가 좀 꼴린다는 얘기도 있고. 멀쩡한 사람들이 갔다 오면 아니 저는 그때 윤석열이 이렇게 뭐 내란 이렇게 이런 거 떠나서 아니 검찰총장 이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하다가 어떻게 저당에서 출마를 한다고 할 수가 있냐 이건 기본적인 도의가 아니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의 출마에 부정적이었는데 당연히 나처럼 생각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근데 만나보니까 말이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윤석열 부부가 긴 거예요. 길어서 윤석열 부부의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측면이 있고 저는 이 점에서는 어떤 주주기자의 경솔함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보여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들이 다 이제 버무려져 있는 번복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그리고 뭐 이제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방송에서 여타 뭐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이제 이 주 기자가 지금 현재 편집위원이고 과거로부터 취재를 하는 방식에 뭐랄까 좀 센세이셔널하게 대중들이 좀 반응했던 적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제 MB 관련 취재라든지 등등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도 사실은 주진우 기자가 전광훈 목사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명태균 씨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호불호가 좀 나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실제 가서 취재하고 돌아오는 것 말고 생방송 이런 스튜디오에서 피의자를 출연해가지고 마이크를 쥐어주는 거에서는 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개가 이제 겹쳐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주 기자님께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과 더불어서 피의자라는 그 인물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방식에 대한 비토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죠. 그 지점이에요. 그런 지점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게 보면은 심평을 통해서 김건희의 걱정을 뭐 안위를 걱정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에게 그 워딩을 따오려는 것도 역시 김건희라는 피의자의 언급이 다시 세상에 끄집어내오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언론 자체가 좀 오염이 된다라고 비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방식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네라는 그런 불만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박영실 그렇죠. 에디터가 얘기한 거의 욕구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단독으로 김건희의 워딩을 받아보려고 그러면 김건희의 워딩을 받을 수 있는 창구나 통로에 접근. 그러면 이제 얘기한 대로 그 창구나 통로에서 되고 는 어쨌든 약간 우호적인 접근을 해줘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회로를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간에 일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최근에 JTBC가 단독으로 전성배 씨를 이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JTBC 기자가 막 전성배 인터뷰를 어떻게든 하려고 전선배한테 이제 만약에 본인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김건희도 걱정하고 윤석열을 정의롭다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전성배 인터뷰를 따낸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모르죠. 그거는 그거 과정은 성사가 어떻게 되는 과정인지 사실 인터뷰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그런데 아니고. 그 인터뷰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어려워. 왜냐면 전성배는 JTBC랑 인터뷰를 한 거는 최종적으로 자기가 구속되거나 기소되기 전에 자기 입장에서 사건에 대한 진술을 남겨놓기 위해서 특정 매체를 선택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전성배가 그 매체를 선택한 이유가 또 있겠죠. 뭐 그런 거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런 과정들이 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 부분이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기에 충분한 사건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서는 적극적인 당사자들의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그 대상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건데. 자, 김건희가 어떤 사람이냐,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파렴치범을 넘은 중범죄자들이거든요. 이런 중범죄자들에 대한 인터뷰, 뭐 물론 단독 욕심도 있고 뭐도 하고 직접 하면 좋죠. 근데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을 취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방법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JTBC 기자의 건진법사 인터뷰는요 3시간 반 인터뷰를 했는데 일정 부분 편집이 돼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Q&A라는 게 결국 건진법사한테 곤란한 부분들을 물어내서 일부 진전이 있게끔 끌어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거냐면 그 사례는 건진이 결국 김건희를 외부에서 만나서 몸과 마음을 치유해줬다. 그리고 내가 대체의료법을 통해서 김건희에게 뭐 약도 전달해줬다. 심지어 공식 라인이 아닌 비선 진료를 토해내게끔 했잖아요. 그럼 그 인터뷰에는 사실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럼요. 예. 대중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냈고 계속적으로 건진이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그건 생방송 인터뷰가 아니었잖아요. 예.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은 생방송 인터뷰에 대한 문제점, 피의자에게 우호적으로 뭔가 자신을 메이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의 비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건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돼야 되죠. 근데 뭐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이긴 한데
그 취재 윤리에 어긋나진 않나요, 기자님? 아니, 네,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진우 기자가 지금 어쨌든 뭐 현직 기자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취재냐 기자죠. 기자라고 하는데 다들? 뭐 취재냐 아니냐 이거를 뭐 그러니까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뭐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예전에도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박근혜 특검 때도 정유라를 다 인터뷰하고 싶잖아요. 그때 이제 정유라가 처음 등장하고 그러면 이제 정유라가 그때 어떤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 걸 막 그런 걸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하던 사례들 뭐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언뜻 기억이 나는데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그 황현실 앵커가 그동안 방송 진행하면서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분비됐던 적이 없는데 네, 굉장히 아드레날린까지는 공격적이시네요. 아니고. 저는 약간 좀 글쎄 기자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뭐 일반적인 방식은 네. 아니죠. 근데 어쨌든 예, 예. 오랫동안 탐사 뭐 본인의 방식만으로 루트를 개척해 온 뭐 상황 그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근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다뤄야 되는 얘기가 많으니까 뭐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